자,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미국의 독립혁명 이전에 이제 그 미국이 식민지 시대 때 내용을 볼게요. 자, 이들이 이제 정착 과정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요. 자, 17세기 때부터 영국이 본격적으로 식민활동을 이제 하면서, 식민활동이죠, 이게. 예. 활동하면서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을 피해서 이주하게 되고,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모험자, 국왕으로부터 특허권을 얻어서 식민하는 경영자들, 그다음 청교도.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청교도인데 이들을 이제 청교도 중에서도 어디 파에 속하냐면 피그의 파도라고 했죠. 그래서 영국 국내에도 종교 자료를 찾지 못하고 주로 미국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는 신앙 공동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피그 파도지고 이들이 메인플라워를 이제 타면서 그 배에서 앞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그 만들 것이라고 한 게 메인플라워 소각이에요. 대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서약 중심으로 공동체가 발달됐어요. 이건 중세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건데, 서약, 계약, 어떤 뭘 만들 때는 서약 계약을 하지만, 그건 이제 중세시대 때 그런 것들 매력이 있기 근대로 넘어가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사회가 형성되고, 모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는 동부 연해안 지역에 이제 13개 식민지가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요. 식민지 사회 특징인데, 요거는 그 서양사 궤도는 없어요. 서계는 없고 제가 이제 서양사 기초지식에서 이제 찾았거든요. 이게 이제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은 식민지 사회는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이 없죠. 예. 그다음 경제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하며 계급 구조가 유효하다. 그래서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이제 변화가 많아. 물론 지금 미국은 아니에요. 초창기 때 미국을 얘기한 거고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돼.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럽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게 뭐야? 토지 문제 때문이야. 근데 미국은 깔린 게 뭐예요? 땅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소작질 할 필요 없죠. 나와가지고 뭐 그냥 개척하면 자기 땅이니까. 그다음에 지주가 많기 때문에 선거권이 당연히 많죠. 그다음에 성서 초창기 때는 이제 뭐냐면 성서를 기준으로 한 신정 정치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민간 정부에 양도하고 그다음에 성서 국가 교회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치가 발달됐고 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가용.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개신교도 훨씬 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당시 기독교에 보면 그 독립 이전에 17세기, 18세기 기독 보면 마녀 사냥이 있어요. 마녀 사냥. 상당히 마녀 사냥이 행해졌다. 그래갖고 그 관련된 소설책도 나오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했어요. 미국에도.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중상주의가 모든 걸 다 뭐냐면 그 접근 뭐냐 금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바운드에만 이제 정해놓고 요 한도 내에서만 들어가면 이제 규제하고 나머지 다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국 간의 어떤 경쟁 상품도 있죠.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뭐 풀어주는 정책.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는 중상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한 방위 정책을 유지하죠. 언제까지? 7년 전쟁 전까지. 네. 근데 이건 건전한 방위 정책이 언제 깨지고요? 7년 전쟁 이후부터 깨지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총독을 파견했다. 근데 실제로 총독이 오진 않았어요. 네. 가기 싫다고. 그래서 총독 대리가 파견다거나 관리들도 지금 임명하면 총독 밑에 있는 관리도 안 왔어. 그래서 대리자를 파견하거나 그냥 위임을 시켰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위회 중심의 상류계층이 실제로 정치를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각 주에는 식민지 위회가 있어갖고 있고 자유와 자치를 항의했다. 그러니까 7년 전제까지는 굳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는 영국인이라는 생각이지 미국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얘네들. 근데 이제 7년 전쟁 이후부터 간섭질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대항을 하면서 나는 이제 미국인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 다음 공동체 의식의 유대감이 형성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7년 전쟁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하는데,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형성된 큰 계기가 됐던 전투가 뭐냐면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 그래서 7년 전쟁 때 이제 같이 시민 전쟁도 같이 있었죠. 뭐죠?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누구하고 누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우잖아요. 네. 각 편이 인디언을 동원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프랑스가 많이 동원했어요. 인디언하고 손을 먹고 했는데 그 당시 시민지인들은 당연히 자신의 모국이었던 영국을 위해서 싸웠어. 그래서 여기까지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피 흘려가고 영국군과 같이 싸웠는데 대적 결과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때 7년 전쟁 형성된 어떤 공동대 의식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반영적인 어떤 의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미국의 동일형의 배경을 보자.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0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01년 기출문제. 자,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언제? 7년 전쟁 이후에 가세를 부과하고 중상주의 통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7년 전쟁 때 비용을 마련하고 식민지 방위비를 각주하기 위해서 식민지로부터 연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중상주의 정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만 중상주의였죠. 근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중상주의 정책을 하게 된 거야. 통제를 가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구체 내용을 보면 왜 포기했냐? 조지 3세가 직접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에 직접 관여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제 비용이나 식민지 방위비를 이제 식민지로 연출하려고 했고 7년 전쟁 이후에 영성한 제국을 짧은 시기에 식민지 제국을 개편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프란스 인디언 전쟁 이후에 파리 조약을 맺고 나서 영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식민지까지 이제 이런 체제에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제 뭐예요? 통제한다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이 불려일으켰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에레가니 산맥 지역에 이제 식민지인데 이게 에파라치 산맥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여기 그래갖고 요 땅들을 이제 그 프렌치 인디안 전쟁 때 얻었어요. 여기 이 지역을 오늘날 어디냐면 중서부 지역이야. 중서부 지역. 중서부 지역. 원래 이게 보니까 여기 서부가 아니죠. 지금 서부가 아니잖아. 엄밀하면. 근데 그 미국에도 이들 오하이오 요주 땅을 중서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동부잖아요. 근데 동부 입장일 때 여기는 서부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의 서부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서부가 된 거고 중간에 그 요쪽 지어진 땅을 서부라고 그냥 한 거야. 중서부. 네, 중간에 끼어있는 서부.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땅을 줘놓고는 요걸 인디안 보호구역을 한 거야. 언제부터 인디안을 또 보호했다고?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은 불안하죠. 불만을 갖죠. 왜냐면 이 지역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중 원인을 이제 보면 이제 제일 문제는 무슨 혁명이든 간에 뭐 때문에 시작돼요? 돈 때문에 시작돼. 돈. 네. 특히 미국인들은 돈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그 재정업 친민적 7년 전쟁이나 프란치 인디안 전쟁의 계기로 해가지고 소비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전에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해. 그래서 설탕법이니 그 다음에 인지법이니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죠. 그래서 설탕에 가세를 하고 인지법이라는 것은 신문, 책자, 그 다음에 뭐 문서, 법정문서, 카드놀이 이런 거에 부과를 해. 그래서 인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죠. 그래갖고 식민지인들이 인지법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원정에 있는 대표 없는 곳은 가세 없다라는 영국의 현실적 원칙을 확인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그 당시 미국인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건너왔어요? 영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법체계, 정치제도 이런 것들 다 생활 습관을 다 수용했던 사람이죠. 영국 상권 불매운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지법 폐기시켜. 근데 영국 의회 입장을 때는 그냥 폐기시킨 게 아니라 선언법이라는 걸 채택해요. 그래서 선언법은 뭐냐면 이 당시 상식적 의미에서 이제 공포한 건데 영국 의회가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 말은 인지법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폐지하지만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지. 너네들 동의든 상관없이. 그래갖고 만든 것이 뭐냐면 타운센트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의 발리자 타운센트 이름을 따서 찰스 타운센트 이름을 따서 타운센트법을 만들어. 그래서 이 법은 이제 뭐냐면 오늘날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 시대 때 만든. 그래서 부가가치 보면 모든 물건을 사면 10% 뭐가 부과되죠? 부가가치가 부과되죠. 자, 그래서 차나 지루, 도류, 납 등의 가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주는 뭐 있고 도주는 뭐 이게 페인트 같은 거고, 납은 왜 필요했을까 이건? 그 당시 미국인들 뭐예요? 총을 좋아하지. 총은 그 당시 뭘로 만들었어요? 총알을 납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총이 나탄이 많았어요. 나탄. 지금 나탄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다 구리다 만들. 나탄 만들면 왜냐면 맞으면 이게 몸이 썩어. 하여튼 그 가세하니까 이게 이제 반발 부닥쳐 차세만 왜냐 그냥 다 없애면 자기 체면이 아닐 거냐. 차세만 상징적으로 두고 폐지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대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그 당시 동인도에서 습격하죠. 인디언 복종을 하고 그래서 동인도에 있는 차 상자를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보스턴 항구를 분쇄하고 봉쇄하고 군대를 주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항권이라는 그 개봉사상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어떤 그 선거 정지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이제 유명한 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빠졌는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그 자체가 뭐예요? 페인의 상식론이네.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계기로 식민지 독립기운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왜 미국이 독립을 해야 하냐, 영국부터. 군국제는 나쁜 제도이고, 영국의 세금과 제약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손을 끼쳤다. 왜 신이 500km 떨어진 대륙을 500km 떨어진 대륙이 왜 작은 섬나라에 지배하는 건 이건 상식에 어긋난 거다. 우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 토마스 페인조차도 원래는 영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건너 그 소리를 했는데, 자, 이 책이 이 팜플렛이 이제 필기라고 보이는데 많이 팔렸어. 그래서 30만 부를 팔렸다거든요. 근데 그때 전체 인구가 300만원이었어, 미국에. 자,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은 이제 뭐냐면 그 칼보다 펜이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토마스 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레이가 유명한 말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도 했고. 자, 그 다음에 1차 대륙기를 볼게요. 1차 대륙기를 개최하기 전에 이제 식민지인들이 위견 발표와 정보 교환을 위해서 기관을 설립했는데 이 통신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 통신위원회가 모아가지고 이제 1차 대륙회의는 필라델피아에서 그죠? 필라델피아는 이제 통신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국위의 식민지 입법권을 부정하고요. 그 다음 본국가 통상 단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그 상품 보이콧, 상품 분매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필라델피아가 초창기 워싱턴이 원래 수도죠. 근데 그 초창기 필라델피아가 그 뭐냐면 워싱턴 이전에 수도였어.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필라델피아는 오늘날 어디 있죠? 버지니아 있죠? 예. 그래서 미국도 이게 좀 보면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게 미국도 원래 영국인이 많이 왔지만 다인종 다민족 국가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 미국 지도에 보면 보통 영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보스턴 주변에 여기 북부 지역이야. 예. 북부 지역. 여기 영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 여기.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해요. 뉴 잉글랜드 지역. 그래서 보통 독립파들은 거의 여기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뉴 잉글랜드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좀 독립 반대 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버지니아 쪽이에요. 버지니아. 네. 그래갖고 그 버지니아의 이제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 쪽으로 끌어들이고 버지니아 사람들은 약간 중간 쪽에 있는 사람, 왕당파도 있고 독립파도 있어. 예. 그리고 워싱턴도 버지니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희 누구야?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독립선언 제퍼슨도 버지니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이제 정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자신이 이제 뭐냐면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날 에스턴 전투죠. 그래갖고 보스턴 콩코드에 무기가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듣는 영국인들이
습격하니까 이때 미국의 민병대가 이제 뭐냐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레시던 전투가 이제 이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독립전쟁 확대돼 나가죠. 자,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시 2차 대륙기를 열고 영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게 1775년이에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그 총사령관을 임명하죠. 그리고 전쟁 지도 담당 기관으로서 이제 2차 대결을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당시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제 제출하는데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누가 기초했죠?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매우 중요한 문서다. 그래서 요거 꼭 읽어두세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상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는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하고 헷갈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대혁명은 1조 뭐뭐뭐, 2조 뭐뭐뭐 각 항마다 이렇게 달려있어.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하게 생각한다. 거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권이 있고 이건 생명, 자유권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며 정부의 정당한 권리의 근원을 피시자의 동일한 점, 만약 어떤 형태의 정보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변경하고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동시에 이를 적합한 형태의 권력을 조직한 새로운 정보를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뭘 인정하는 거야? 누구의 저항권 인정한 거죠. 다 읽었네요.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자,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서 일정한 불가항의 권리, 그러니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권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불가항 권리니까, 이거 주권 보면 뉴스도 뭐냐면 불가항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노크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가양 이렇게 하잖아. 아까쯤에 했지만 요 의미를 봐야 돼. 동일한 말씀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요때는 자연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연권. 예. 그리고 뒤에 말하는 그 누구의 그 가양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과 관련된 거예요. 예. 자연권과 주권은 연결돼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운명을 파는. 어떤 분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여기는 불가용인데 거기는 가양이냐 왜? 그건 주권이 논하고 자연권의 사용을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정부는 정당한 권리와 근원은 피치에 동일한 주권 재민사상이 보이죠? 자, 폭정에 하는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입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이거 무슨 건이에요? 혁명권이죠. 그래서 누크의 사회경륜이나 자연권사상이 반영됐고 과학적 우주관이고 여기에도 이제 뭐냐면 한계가 있어. 생명, 자유, 행복은 어디만 해당한다? 백인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편성이 좀 상실됐죠. 흑인 노예나 뭐 여자나 이런 건 제외한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흑인이나 노예든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포용돼.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초창기 때는 좀 불리했어. 네, 불리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전쟁을 하던 과정에서 워싱턴 중심 민병대가 나는데 책을 세면서 사라토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죠.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 좀 약간 육군을 파견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영국은 뭐가 강해요? 해군을 강하죠. 그때 육군은 현지민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현지민이었던 미국이 뭐야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본국에서 보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육군에서 거기 되게 보면 용병들이야 용병. 용병 중에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독일인 용병들이 많아요. 독일 용병. 왜 독일 용병이 많았냐? 그래서 독일은 되게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 예전에 독일은 스위스와 함께 란치클레이트 해가지고 그 독일 용병 출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온 거야. 근데 독일인들은 일단 의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글자도 몰라. 좀 무식해. 독립 출신이야. 소작인 출신이고.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완전 천지가 뭐야? 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삽을 꼽으면 어떻게 돼? 그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없어져요. 왜? 그냥 거기에 정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날 독일 계통의 선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분리했지만 사라토가 전투는 이제 유리하게 전개되고 결정적인 타격이 뭐죠? 요크타운 전투죠.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군이 요크타운을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그 포위했던 그 미국군이 요크타운을 공격하면서 항복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맺어진 것이 파리 조약이에요. 이 파리 조약 보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리 조약을 네이버나 다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파리 조약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아마 파리가 그 당시 유럽 외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이제 조약을 많이 맺었나 봐요. 자, 일단 파리 조약을 보면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고 북은 5대5, 서는 미시시피가, 남은 조지아 남쪽의 경계를 영토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의 반응을 보면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식민지 가담했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외국 반응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씩 영국한테 깨지는 나라야. 그래서 프랑스는 제2차 백년전쟁 때 한번 깨졌죠. 그래서 프랑스 참가 목적은 이걸 일종의 식민전쟁, 제2차 백년전쟁 연장선상에서 참가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게 제일 많은 돈을 냈어요. 영국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재정 파탄이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남의 문제에 쓸데없이 간섭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네덜란드도 한번 영국한테 당했던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에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 무장 했다. 중립동맹. 그럼 무장 중립동맹은 뭐냐? 국외 유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병력을 사용할 걸 맹세하는 거야. 지금은 중립이지만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할 경우에는 내가 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부터 상당히 뭘까요? 불리하고 좀 약간 뭐냐면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볼 때 외국의 반응도 이것들을 좀 왕조전쟁 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거 무슨 균형의 원리가 적용됐다?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됐다. 근데 이때 이제 세력 균형 보통 영국이 있는데 이게 보통 영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리 안 됐죠.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못했고. 자, 미국 혁명의 견해를 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사회혁명론, 그 다음에 파머의 거점, 독립혁명론 이렇게 있는데 사회혁명 계급혁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계급혁명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거의 폐기 처분이죠. 왜 폐기 처분입니까? 미국에 무슨 계급이 있어. 다 모든 사람 평등하고 그 땅만 삽자리 먹고 보면 자기 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 해서 알고 독립혁명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 식민지가 누렸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이다. 그래서 독립을 했다. 대개 다수설은 뭐냐면 여기에요. 근데 파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사회혁명론이지만 약간의 뭐도 결합됐다? 독립혁명론이 결합됐다. 예.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요거 관점이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최근의 문제가 어떤 관점, 견해 이런 것들 안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 팩트만 물어보잖아 주로. 왜냐면 관점 견해는 일단 길어져야 돼. 채점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내리더라고 이런 것들은. 예,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영향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기운이 조성됐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같은 거는 나중에 이거 강론하면서 개론하면서 읽으면서 하죠. 자, 일단 이제 미국 혁명을 볼게요. 식민지 시대 391페이지에. 자, 신대륙에 대한 영국의 본격적인 시민활동은 17세기부터 시작했다. 스튜어트 왕국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을 피하여 청교도를 비롯하여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신대륙에 이주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모험자와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받아 식민지 영역에 나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특허장은 여기에서 너 이제 건용하는 것, 이익을 취하는 걸 허락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야 18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일대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되었고, 자, 13개 식민지 사정은 저마다 달랐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나 불평등이 있었으나 유럽 같은 신분제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기회는 얼마든지 왜? 토지가 많으니까 땅이 많으니까 사회적 유도성을
유동성은 현저했다. 그리하 계급 구조도 매우 유연했고 부의 집중 또한 대립과 갈등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산업상을 볼 때 남부는 대체적으로 노예를 이용한 농장 경영. 주로 이제 뭘 했죠? 목화 재배죠. 목화 재배. 예. 원래 조명결이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 조명결 발현되면서 이제 노예들을 이제 뭐냐면 가지고 이제 목화 재배를 해요. 예. 그래서 되게 이 남부는 영국하고 좀 친했어. 왕당파들이 좀 많았어요. 여기는요. 근데 이제 북부는 자연농민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공을 발달했다. 특히 어느 지역 영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많았고 나중에 독립파들도 거기 많았고요. 되게 중심 그 지역이 거기였죠. 자, 영국은 식민지 총독을 파견했으나 실제 정치는 그 식민지 의회의 중심으로 상류계층의 수준에 있었다. 식민지 총독 파견했지만 여기서 주의할 건 파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총독 집에 있었죠. 예, 그냥 대감만 파견한 거고. 자, 식민지 의회는 당시 가장 민주주의고 구성되었으며 투표 자격으로 토지 소유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투표권자 수는 예상할 수 없었다. 토지 소유 제한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없었죠. 예, 거의 대부분 토지 소유자죠. 자, 그 다음에 버지니아 메사드 발견 남성의 80% 투표권 행사였고 버지니아 약 절반에 미달했다. 식민지 위에는 유럽 대륙의 어느 위에보다 큰 권한을 갖고 있었고 1760년대까지 총독과 권한 투쟁에 식민지 위회가 유리하게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각 식민지는 처음부터 자유를 원하는 이를 항의했고 자치도 확고하게 깊이 뿌리내렸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달라고 보면요. 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공구의 법률이 그대로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영국은 17세기 이래 식민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주의할 것은 중상주의라도 실제로 영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주의가 아니라 영국의 어떤 본국의 산업을 지장을 줄 경우에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듭한 중상주의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건전한 방인 정책이 됐는데 이게 이제 7년 전쟁,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리 원칙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통제나 종교에 관해서 본국의 법률을 엄격하게 실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전한 방위 정책 얘기했고요. 그러나 7년 전쟁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전환이 해가지고 결국 뭐야? 이제 저항이 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영국이라 생각했고 굳이 독립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왜? 이미 독립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혁명의 길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7년 전쟁이 끝난 후에 크게 변화했다. 종전의 건전한 방위 정책 포기하고 가세와 중상주의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했는데 그 원인들이 쭉 나오죠. 자, 첫째는 조지 3세가 선대와 달리 왕권을 강하고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7년 전의 전쟁 비용과 신대륙의 새로이 핵간 영토를 포함한 식민지 방위비를 식민지로 염출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또 본국 정부는 새로이 핵간 영토를 에덴의 상적 기억을 식민지주의를 금지시켰죠. 인디언을 어떤 보호한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불만스럽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영국은 종종 당미법을 개정해서 설탕법을 이제 타국 식민지를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가세를 엄격하게 징수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러나 식민지인들의 강범의 분노와 반항을 자아낸 것은 인지법이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통합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합법이 뭐냐면 영국의 통화하고 미국의 그런 통화를 뭐냐면 통일시켜갖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강요하더라고. 근데 원래 이제 미국인들은 자체 통화는 만들지 않았어요. 주로 그 당시에는 스페인 있죠. 스페인 금화가 이제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스페인 통화를 이제 주로 금화 은화를 그래서 지금도 달러 표시할 때 이렇게 하죠. 여기 하잖아요. 요게 뭐냐면 스페인의 이제 약자 여기 S자 스페인 있죠. 그래서 요걸 스페인의 돈이라는 뜻이야. 원래 달러가.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합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뭐냐면 파운드화를 강요하니까
그리고 파운드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찍어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경제가 어떻게 타격을 받겠죠. 디프레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아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자, 그래도 이제 그러나 식민지인들이 강보와 분노와 반항을 자아한 것은 인지법이다. 그는 신문, 책자, 법정 문서를 비롯하여 카드놀이의 카드와 학위증서에 이르기까지 인지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였다. 자, 9개 식민지 대표들은 인지법 회의를 이제 열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당시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대표 없는 곳에 가세가 없다. 이런 현정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영국 상품의 불매운동을 일어났다. 그 결과 인지법이 폐기되었고요. 영국 의회는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선언법을 이제 채택했죠. 그래서 그 내용 외워두셔야죠.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는 본국의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식민지에 함부로 가세할 수 없다는 식민지 주장에 전면에 대입하고 헌법상 중요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얘들 이제 미국에 입장할 때 내가 대표도 파견하지 않은데 거기에 통과되지 않는 법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영국에서는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게 너네는 이제 우리가 대표되지 않냐? 우리가 대표하고 우리가 대표한 의회 통과하는데 뭐 때문에 불만이 있냐? 너네들 미국인 영국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언법에 그 선언에 불과했다는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한 것이 영국 의회가 이제 그 1767년 타운센트법을 제정해서 뭐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유리납 이런 것들을 했고 결국에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영국 차에 대한 세금만 형식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폐지했다. 그러나 식민지는 그것에 대한 본국적으로 부당한 탄압을 상징하고 반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1773년에 차를 싣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영국의 동인도회사 선박을 인디아어 가장에서 시민 난입해서 차 상자를 버리는 사건이 나요. 이걸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요. 보스턴의 그 주가 매사추세츠예요. 그 선거를 정지하는 강경한 보복과 억압 조치를 취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미국인들이 그 차 대신에 예전에 미국인 영국인 때 차를 많이 마셨잖아요. 뭘 마셔요? 커피를 많이 마셔. 네. 커피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 브랜드가 다 그 미국이잖아요. 스폭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피가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상징이 된 거야. 미국인의 정체성이 되고 저 홍차 대신에 커피를 마시자.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까지 할 필요 없고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편 본국 정부의 가기가 날려 관계가 갈수록 험해지니까 1773년 거의 모든 식민지 통신위원회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죠. 예전에 2차 기출문제에 미국의 독립혁명 전반으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 혁명 과정은 다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 자, 통신위원회는 식민지인들의 의견 발표와 정보 교환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 강력한 혁명 조직이 기반을 마련했다. 보스턴에 대한 강압적 조치가 취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위원회가 활동 조지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 대표가 그 필라델피아 제1차 대륙회의를 열고 그 본국 위에 식민지 간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입법권 부정하고 본국과의 통상단절을 결정하게 되어 영국 상품 보이콧을 시작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가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1775년 4월에 보스턴 근교의 내신터에서 영국과 식민지의 민병대가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이뤄지게 되죠. 자, 독립전쟁과 그 결과를 볼게요. 식민지 대표는 5월에 제2차 대륙회의를 열고 본국과의 전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공인하고 조지 워싱턴을 그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했죠. 이 조지 워싱턴은 제가 이제 사진보다 그림을 봤는데 되게 키가 크고 그 당시 잘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티장에 가보면 조지 워싱턴이 오면 사람들이 다 조지 워싱턴을 보고 여자들이 다. 상당히 이제 펄치한 키와 잘생긴 꽃미남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조지 워싱턴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연합 규약을 이제 성립할 때까지 상설 기구로서
실질적인 전쟁 지도를 담당하게 된 대륙회의는 전쟁을 준비를 한편, 추진 한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독립선언을 이제 하게 되죠. 누가 했냐면 제퍼슨이 이제 기초를 했죠. 자, 제퍼슨에 의해서 기초된 독립선언은 그 서두에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피치자의 어떤 그 피치자의 동의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된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파기하는 경우 이를 병역 또는 폐기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은 루크의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자, 독립전쟁이 시작되니까 식민지인은 독립을 원하는 예국파와 그다음 영국을 지지한 충성파 이렇게 갈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대다수는 예국파를 지지했다. 독립을 지지했고요. 독립선언에서 공파는 예국파를 크게 고무시키고 유럽의 자유예우가들은 공감을 획득하였다. 처음 정세가 불리했던 식민지 구두는 1770년 사토가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국제정세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됐다. 7년 전에 영국과 싸웠던 프랑스는 식민지편에 참전하고요. 이어 에스파냐, 네덜란드는 식민지편에 가담했다. 한편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는 무장 중립을 선언했고 영국과 대항하는 태도를 취했다. 자, 이러한 유리한 국제적 지원안에 식민지군은 요크타운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에 그 파리 조약으로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고 북은 5대5, 서는 미시시피, 남은 조지아 남쪽 경계 안의 지역의 그 영토를 인정했다. 조지아 남쪽 경계는 어딜까요? 오늘날 플로리다를 얘기해요. 플로리다. 네. 그래서 조지아가 있고 그 밑에 플로리다가 있거든요. 플로리다는 그 당시에 누구 식민지였어? 스페인 식민지였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헌법 제정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약본에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일단 볼게요. 자, 미국은 1787년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아서 헌법을 제정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이때 워싱턴 주재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연방주의하고 헌법 제정할 때 연방주의하고 주권주의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연방주의라는 것은 뭐냐? 연방 중앙정부의 영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주권주의는 개별적인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원래는 그 엄밀한 연방 정부가 없었어.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안 거 없고 연방 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있고 실권은 다 주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좀 초창기 하다 보니까 이게 개판이 된 거야. 안 되겠다.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 연방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관계 이런 그 설정 전체가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연방 정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연방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해밀턴하고 메더슨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권주의자를 강조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자, 독립전쟁이 시작된 후에 각 식민지는 식민지 시대에서 정부 조직을 바꿔 저마다 헌법을 가진 독립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아두고 우리가 생각한 유나이트 스테이션, 그러니까 미국 연방이 독립된 게 아니에요. 13개의 주가 각각 독립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계의 통합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연합 규약이 만들었으나 그것은 모든 식민지 동의를 받아 발효한 건 1781년이다. 근데 연방 규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 연합체 국가 연합이야. 오늘 CIS 같이 러시아 이런 그 국가 연합이고 연방 이해가 있겠지만 가세권이 없고 통제력도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재정 곤란이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폐를 그냥 남발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제 유통도 안 되고 뭐 물가 등에 투기도 하고 안 되겠다 해서 강력한 중앙정부, 아까 침에 중앙정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정부를 만들려고 했고, 그 헌법이 필요하니까 헌법제정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연합구역은 좀 약간 국가와 국가끼리 13개의 어떤, 뭐냐면, 독립된 국가들이 맺은 일종의 CIS, 오늘날 이제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 있죠. 그가 아니라 좀 더 이제 뭐냐면 그 강력한 이제 독립된 국가로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헌법이 있어야 되겠잖아. 헌법 제정회의를 열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채택된 헌법은
몬테스키의 상권 분리에 입각해서 공화제 형법이었고요. 그 다음 각 주의 강권의 자치권과 권한을 인정하죠. 그래서 중앙 권력은 뭘 가지고 있죠? 예, 외교권하고 그 다음에 군사권을 주로 갖고 있고 그 지방의 주정부는 그 외의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교권, 군사권, 뭐 재정 이런 걸 제외하고는 주정부에서 또 자치적인 어떤 경찰, 뭐 여러 가지 법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마다 사형제도가 있는데 안에서 없는 데도 있어. 그것도 웃긴 게 미국은 중앙정부 FBI죠. FBI가 있는데 FBI는 연방은 모든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 FBI 수사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모든 걸 수사하면 안 돼. 그리고 주도 있고 또 시 이제 카운트별로 또 뭐냐면 자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시정부 경찰이 주정부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주정부가 다른 주정부 경찰이 다른 주 경찰로 주에 넘어갈 땐 뭐냐면 그 경찰권이 상실돼요. 다만 이제 연방 전체적인 문제 마약이라든지 뭐 이 화폐 뭐냐면 통화 위조 이런 것들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분리돼 있어 이런 것들이. 자, 그리하여 이제 1787년에 필라델피아 연합구역을 대신해 여기 있고, 네, 상권분리에 입각해서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됐고요. 그 다음에 상호 견제와 억제 기능이 발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독재를 억제하기 위해서 상호 복제와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막 날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말쳐도 미국이 독재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의회와 사법기구 대법원이 견제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야. 뭐 멕시코에 장병 세우겠다? 지가 세울 수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뭐 이민법 바꾸겠다? 지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의회의 허락은. 근데 민주당이 다수고 공화당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통과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음에 정치적 쇼야. 자, 하여튼 입법권은 연방위에서 상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세 군대 모집도 강정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법을 아니 게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미국은 몇 개 주죠? 50개 주죠. 그래서 상원의원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다? 100명이야. 왜냐면 상원은 그 똑같은 이제 주권 원리에 따라서 주마다 2명씩 배출해요.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도 2명이고 하와이도 2명이야. 그러면 근데 하원은 뭐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치해요. 그래갖고 인구 배치에서 제일 많은 주가 어떻게 있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제일 적은 주가 이제 뭐냐면 저 하와이나 네바다나 이런 주가 이제 두 명씩죠. 기본이 2명이야. 그러면 요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상원수와 하원수를 기반으로 해서 각 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상원 2명, 하원이 50명이면 대통령 선거인단은 52명이죠. 근데 여기에 또 미국 특유의 어떤 정치 체제가 있어요. 선거제도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인단만 투표해. 그래서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52명이다. 그러면 52명에서 이제 공화당이 30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민주당 22표다. 근데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표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 표가 22표가 민주당 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합쳐도 52명 다 전체가 공화당 뽑는 대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물론 도중에 이제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자기 뭐냐면 그걸 찍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그 투표 수는 많이 얻어도 주 단위로 이렇게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서 패한 경우가 간간히 발생. 특히 박빙의 승부일공에. 요번에 이제 했던 트럼프도 원래는 누구하고 싸웠죠? 클린턴하고 싸웠잖아요? 클린턴이 총수는 많아. 근데 어디에 패한 거야? 그 대표 선거인단 수에서 패해버렸잖아. 그래서 결국에 대통령이 누가 된 거야? 트럼프가 됐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주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다. 그래서 행정권은 아까 전에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성을 통해서 임기 4년에 대통령이 기속되며 그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직접 국민에게 명령할 수 있고 국방, 외교, 주간의 산업, 우편 통화 등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사법부는 연방과 주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최고법적으로 대법원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결되죠? 대법원에서 해결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이제 한 것이 그 미국의 대법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연방정부 통화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화권. 예. 통화권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통화 주조권이 없어요, 연방정부에서는. 그 미국의 달러에서는, 달러를 만드는 연방준비이사회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건 스탠이나, 이런 여러 금융자본들이 거기에 20세기 초에 만들었던 기구야.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연방정부가 이제 달러를 이제 요청하면 거기에서 발행을 해주고, 거기에 미국 재무장관이 거기에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야. 대신에 그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 정부부터 연 3% 이자를 받아먹어. 그냥 돈 찍어주고 이제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방헌법에 대해서 이제 찬반 헌법 논의가 많았다. 해밀턴과 메디슨은 아까 말처럼 그 페더리스트 연방주의자죠. 그 연방의 권한을 커져야 된다. 반대 분권주의자는 반페더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논의 곁에 연방헌법이 발효하게 된 건 1788년의 일이며 다음에 이제 워싱턴이 이제 선거인 전원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이에 창창한 미래가 약속된 아메리카 합중국 이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됐다. 그 이제 1791년에 헌법 제정 당시부터 권리장치가 없다고 비난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인권에 이제 10개 헌법 수정이 있죠. 헌법 수정의 일환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헌법 수정 1항은 뭐냐면 그게 아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안에 또 뭐가 모든 사람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총에 날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 미국 정부의 성격은 아까쯤에 얘기했죠. 첫 번째는 민주주의 성격이다. 사회혁명론, 계급 대립설, 그 다음에 독립혁명서 같은 예전의 자치와 이런 것들 더 누리려고 했다. 그 다음에 파머의 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혁명이지만 여기에 뭐가 가미돼 있다? 독립혁명이 가미돼 있다. 그냥 이런 관점이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있고 여기 쭉 관점 있고 참고로 교과서에서는 어떤 의미를 또 두냐면 최초로 뭐냐면 민주공화정을 세웠다. 세계 최초. 맞죠? 미국이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야. 최초의 민주공화정. 그래서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민주공화정이 오늘날 민주주의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요때 공화정은 초창기 공화정은 뭐냐? 엘리트 중심의 어떤 가두정이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 초창기 정치사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어. 그래서 미국도 초기 때는 뭐가 없었죠?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선거 날린 지 일반화됐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때 미국의 어떤 정치 방향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제퍼슨 같은 엘리트주의자들은 공화국 형태다. 그래서 이제 제한 선거를 통해서 뭐냐면 그 대표위원을 뽑아가지고 뭐냐면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갖고 하자. 물론 이제 뭐 제한선거 의미가 없지만 하여튼 근데 제한선거에도 땅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선거권이 확대돼 나가는데 그 외에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투표권을 모두 주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에 오기면 그냥 자기가 직접 정치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을 받고 정치하는 게 그 당시에 직접 민주정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국엔 투표권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야. 미국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프랑스 대혁명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40분인데 프랑스 대혁명 하면 좀 길어. 제일 중요하지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